강원국의 지금 이 사람. 안녕하세요. 강원국입니다. 의료 과학기술 발달로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병원 가기도 어렵고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산간오지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돌봐드리는 의사가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왕진의사 양창모 선생입니다. 왕진 가방 메고 등산화 신고 산 넘고 물 건너서 환자를 보고 계신데요. 강원도의 왕진의사 양창모 선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창모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도의 왕진의사 양창모입니다. 예, 왕진의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왕진의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지금 한 60대, 50대이신 분들은 집에 의사가 온 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저는 뭐 거의 오셨던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예. 저 이제 할머님이 연로하셔서. 그러셨구나. 오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왕진의사란 말이 되게 익숙한데, 그럼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저도 제 조카 애가 저한테 이제 무슨 일 하냐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제 왕진 간다 하니까 왕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 왕이 진격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요즘 말로는 방문 진료 의사 뭐 그렇게 표현이 되나요? 예, 방문 진료. 정확한 명칭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사시는 데는 어디시죠? 강원도 춘천입니다. 춘천에서. 그러면 춘천 시내 어디서 왕진을 하시나요? 아니요. 제가 왕진 가고 있는 지역은 춘천은 소양호가 있잖아요. 그 호수 인근에 수몰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소양강 댐이 만들어지면서 수몰된 지역이 있는데 그 수몰된 지역에 농촌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방문 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몰 지역 가구 수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꽤 됩니다. 제가 한 5개면, 춘천시에 있는 5개면 48개 리를 방문 진료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 대상자분들이 대개 65세 이상의 분들이기 때문에 한 1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5개 면이면은 지역적으로도 되게 큰 지역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되게 이제 농촌 지역이잖아요. 예. 저희가 방문 진료하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고요. 세 분 중에 2분은 이제 1인 가구, 독거노인이시고요. 또 그분들 중에서 3분 중에 또 2분이 여성분들, 그러니까 할머니인 분들이시죠. 되게 할아버지를 이렇게 그렇죠. 진료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참 잘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방문 진료만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병원 안에서 하는 진료실 진료를 하지 않고요. 방문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같이. 전국에 아마 그런 의사 선생님이, 저 말고는 아마 서울에 한 분 더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딱 2분 계세요? 아마 그럴 거예요. 방문 진료만 하시는 의사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따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 방문 진료를 이제 하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은 대부분은 진료실 진료를 이제 하면서, 저녁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휴일 때 방문 진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방문 진료만 하는 의사는 아마 굉장히 드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시범 사업이요? 네, 방문 진료 수가 시범 사업. 네. 지금 한 2년 됐나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아마 올해가 아마 3년째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꽤 되시나요? 예,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금 강원도에 의사 선생님 수가 한 3,000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작년만 해도 그 3,000분 중에서
이 방문진료수가 시범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3분인가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0.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드물죠. 네. 그러면은 그게 지금 그 기관 이름이 호호 방문진료센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호호는 가가호 할 때 호호입니까? 네, 가가호 방문한다고 해가지고요. 네. 호호 방문진료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기관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은 이제 한국수자원공사라고 하는 일종의 댐 관리하는 공사에 소속되어 있고요. 이 수자원공사에서 원래 매년 그 스몰 지역에 이제 지원 사업을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지원 사업들이 실제 그 주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원주에 있는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그러면 한번 그 시골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니까 스몰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분들을 방문진료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해서 그게 이제 2019년, 2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3년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하신 겁니까? 예. 그럼 거기는 지금 그 양 선생님하고 누가 어떻게 근무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3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저하고 간호사 선생님 한 분하고요. 케어 매니저, 마을 활동가 역할 하시는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3분이 한 팀을 이뤄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시골길을 가고 있죠. 그러면 하루에 몇 집이나 방문을 하시는 건가요? 보통 한 4가구 정도 방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가구? 예. 하기야 지역이 넓으니까. 네, 지역이 넓고. 사실 이제 의사가 하루에 4사람, 5사람을 진료한다 하면 망하는 곳이죠. 네, 근데 보통 의사들은 몇 분이나 하죠? 제가 예전에 춘천에서 한 10년 정도 동네 의사 일을 했거든요. 그때 아마 평균적으로 한 50분 정도? 많은 데는 뭐 100명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4가구 가시면 거의 널널하신데? 네. 나름 바쁩니다, 근데. 오고 가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죠. 예. 그래서요. 약간 그래도 좀 오지고 이렇게 그렇죠. 교통편도 안 좋고. 예. 아까 제가 5개 면을 저희가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5개 면 중에 한 곳을 예로 들자면 사북면이 있는데요. 그 사북면이 지금 여기 방송하는 여의도 면적의 한 50배 정도 돼요. 정말요? 예. 그 5개 면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병원이 의사가 있는 병원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사북면 전체에? 예. 그 보건지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뭐 하루에 4-5군데 가는 것도 사실. 이동하는데 거의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요. 또 한 군데 가서 보통 진료 보실 때 같이 뭐 후닥닥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진료실 진료를 되게 뭐 2분 진료, 3분 진료 이렇게 흔히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가 안 돼요, 왕진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왕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르신들 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시는 곳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제가 생각할 때 진료실 진료가 이렇게 짧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이 의사 입장에서는 익명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환자죠. 예, 환자니까. 그런데 환자분의 댁을 들어갔을 때는 익명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자가. 어디에 사시는지가 보이고 어떤 곳에 사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진료가 저희가 보통 한 40분, 50분 정도 진료를 보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뭐 좀 길게 할 때는 1시간 넘어갈 때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저도 병원에 가면 제가 마음이 급해요. 그렇죠. 예. 저부터 막 대기하시는 분들도 미리 맞아요. 그 의사 선생님 말씀드릴 걸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예, 맞습니다. 예. 이 얘기하고
그 준비를 다 해갖고 들어갈 만큼 예. 환자 스스로 이렇게 조바심이 처지거든요. 그렇죠. 병원에 가면 워낙 의사 선생님들이 바쁘시니까. 예. 저도 사실 제가 의사긴 하지만 저도 환자로 진료실에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예. 저희 또 부모님 모시고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실은 노트에다가 뭐 이제 제가 뭘 질문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적어가지고 그 한 3, 4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되니까 묻지도 못하고 그냥 예, 나오게 그럴 때도 되고. 있습니다. 예. 워낙 시간에 제약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보면 되게 쫓기시는 것 같아. 예, 진료실 환경이 예.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도 사실 제가 이제 진료를 길게 하려고 하고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간이 이제 길어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만약에 어떤 진료실 안에서 이 어르신을 또 이 환자분을 40분, 50분 진료실 안에서 만난다? 그럼 굉장히 뻘쭘할 것 같아요. 예,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실은. 예. 그리고 근데 집에 가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예, 또 열받아요. 그렇게 안 되죠. 예, 맞습니다. 들어갔는데 안 나오면 예, 맞아요. 그 진료실에서 볼 때와 그 아무래도 이제 가정에 가서 직접 보면 어떤 그 삶의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고 좀 전혀 다를 것 같아요. 진료실이라고 하는 곳이 일종의 삶의 맥락이 좀 제거되는 곳이죠. 그렇죠. 예. 의사 입장에서는 실은 그 진료실 문 열고 들어오는 환자분이 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전형한 삶을 살고 있는지가 전혀 예,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진료실이라는 공간은 실은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맥락들이 제거되는 공간인데 왕진을 가보면 좀 달라집니다. 왕진을 가면 일단 환자분이 집안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자기 살고 있는 집안에 그분이 주인이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분의 삶의 맥락들이 이제 다시 나타나거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곳에 살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환자 중심으로 가게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 작년 재작년 이제 코로나 국면이었잖아요. 그때는 더 힘드셨겠어요. 왕진하는 것도. 저희도 힘들었지만 그 코로나 시국에 그 어르신들의 삶이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팍팍했죠. 예. 그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나는 어르신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그 어르신들이 쓰고 있는 지팡이를 많이 닮아 있어요. 아, 그 무슨 말이죠? 예. 지팡이라고 하는 게 실은 혼자서는 설 수 없잖아요. 뭔가에 기대어야만이 서 있을 수 있잖아요. 지팡이라는 그렇죠. 거는. 그런 것처럼 어르신들의 삶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누군가에 기대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죠. 밥을 한다든가 또 반찬을 하는 거, 청소하는 거, 목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힘으로 안 되고 누군가의 삶에 도움에 의지해서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봄 서비스가 이제 필요해지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코로나에 그 어르신이 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돌봄 서비스들이 끊겨요. 예. 제가 실제로 만나뵀던 어르신 중에 한 분은 연세가 90이 넘으셨던 분인데,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근데 실은 이분이 코로나에 걸리기 전에도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드시고 이러셨던 분이어서 생활지원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소위 요양보호사분들이 오시기도 했고 반찬 서비스도 받았는데 이제 이 할머니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서 오시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도 못 오게 되고 반찬 서비스 끊어지고 모든 게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할머니는 코로나 때문에 생명줄이 끊어진 거네. 몸에 막 열도 나고 몸살도 심하고 그때야말로 정말 가장 돌봄이 필요한 시기인데 바로 그 시기에 돌봄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할머니는 실은 그때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가 필요해서 입원하신 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해서 적어도 병원은 입원하면 밥은 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필요한 돌봄이 끊어지니까 돌봄을 찾아 나선 거죠, 사실.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더 왕진 의사가 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르신들한테 실은 왕진 또는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사실 도시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한국에서 1인 가구가 거의 한 31% 정도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사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돌봄을 받으면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건지 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아까 이 간호사 한 분하고 네. 그 지역 활동가 이렇게 3인 1조로 네. 다니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양 선생님이야 뭐 어떤 사명감으로 그러신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두 분은 그 같이 붙어 다니면서 힘드시겠네. 아, 오히려 저보다 그 두 분이 더 예, 사명감이 큽니다. 더 열성적으로 하세요? 예, 예. 훨씬 더. 예,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야 사실 다른 의사로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예를 들면 그 간호사 선생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실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훨씬 더 저보다 어르신들 대하는 것도 잘 대하고. 예. 그렇죠. 예. 여성분이시죠. 예, 예.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어르신이 혈당이 갈 때마다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혈당이 나와요. 혈당을 재보면. 뭐 오전에 공복에 갔을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이제 오후에 갔는데 식사하거나 점심시간 좀 지나서 갔는데도 혈당이 7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한테 이제 어르신 뭐 식사 좀 하셨냐 그러면 항상 하셨다고 해요. 점심도 먹었다고 하시고. 근데 혈당이 70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좀 이상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빵을 드리면서 드셔보시기 하고 혈당을 재봤더니 혈당이 막 120, 13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은 저희한테는 식사를 했다고는 했지만 계속 굶고 계셨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간호사 선생님이 알아차리셨.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왕진을 끝내고 이제 딱 차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잠깐 차 멈춰달라고 하고는 차 안에 있던 저희 사실 저희 간식 같은 것도 좀 차 안에 챙겨가거든요. 근데 그걸 다 챙겨가지고 그거를 할머니 갖다 드리고 오더라고요.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저하고는 또 다른 분이구나. 제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을 하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왕진 의사 하면 저는 왕진 가방이 생각나는데 그 왕진 가방에는 뭘 넣고 다니십니까? 굉장히 커요, 왕진 가방이. 예. 그래서 청진기,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청진기부터 시작해서 주사기, 저희가 보통 치료하는 게, 통증 치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좀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요. 뭐 관절염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어깨 관절,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 통증 치료를 하는 이제 주사 같은 것들 이런 챙겨가고요. 예. 요즘에는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 방법들이 있거든요. 심전도도 집에서 할 수 있고 초음파 같은 것도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휴대해서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진료실에서 그거 보시면 장비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환자가 오면 훨씬 편하실 텐데. 편하죠. 그거 다 들고 다니시려면. 예. 실은 병원이 가는 거니까요. 집으로. 저만 의사만 가는 게 아니라 병원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픈 사람한테 가는 게 맞지 아픈 사람이 오는 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멀쩡한 의사가 아픈 사람한테 가야지. 맞아요. 왜 아픈 사람이 멀쩡한 의사를 찾아와야 되는가. 그게 말씀하신 게 너무 저는 그렇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저희 친구나 가족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 친구나 가족이 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몸이 거동이 불편해서 병원에 찾아가기 힘든다고 했을 때 그분한테도 우리가 병원 가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의사가 이분들을 찾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의료는 이상하게도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분들한테 병원 가봐라고 하는 상황인 그러니까 거죠. 그 많은 의사분들 중에 딱 두 분이 지금 하고 계시다니 그게 저는 좀 앞으로 계속 이게 초고령 사회가 되고 이 거동이 불편한 그렇죠. 그게 우리 모두의 미래인데 다들 그렇게 될 텐데. 뭐 사실 저도 저 자신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못 움직일 때가 오죠. 수족을 못 움직일 때가 오는데 누구에게나. 근데 그렇게 한번 나가면 돈은 어떻게 받습니까? 아무래도 그 왕진비 같은 게 있어야 될 텐데. 저희는 이제 좀 특수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거는 그런데 보통 이제 왕진 의사라고 하면 방문진료 수가 시범 사업에서는 한 번 방문진료 하게 되면 한 12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의사가 받는 돈이 전체 총액이 그래요. 그럼 환자는 그 중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뭐 30% 낼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뭐
수급자, 소위 이제 기초생활 대상자인 분들은 좀 무료인 경우도 있고요. 예. 우선 환자는 뭐 그러면 한 3만 원이면 크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네요. 예, 그렇죠. 그냥 병원을 가도 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요.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 집에서 서비스 받는 거에 비해서는 크게 부담은 안 되는데 문제는 의사네요. 네, 의사분들이 좀 의사가 그 돈 받고 하루에 몇 건 맞습니다. 그러면 한 4건 해봤자 그러면 40여만 원 예, 그렇죠. 되는 건데 어렵죠. 보통 의사들은 그보다 훨씬 더 벌죠. 하루에 거의 1시간에 그 정도 더 벌 겁니다. 아니 그래야 예. 뭐 간호사 월급도 주고 1시간에도 더 버니까요. 실은 저도 생각을 해보는데 저희가 뭐 환자분 한 분을 뵈러 갈 때 소요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 내가 진료실에 앉아서 진료실 문 열고 들어오는 환자를 그냥 1시간 반 동안 진료했을 때 버는 거하고 환자분을 찾아갔을 때 버는 금액을 경제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전혀 좀 할 수 없는 거죠. 예, 수지타산이 안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문진료 사업이 지금 현재 민간 의료 영역에 넘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동네에서 개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방문진료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수지타산이 좀 안 맞아요. 아무리 좀 수가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지금 현재 의사들이 진료실에서 버는 금액만큼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문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가려는 의사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좀 방문진료를 좀 공공의료에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인 것만 이유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되게 그 번거로운 일이고 그렇잖아요. 네. 아니 가서 그냥 진료만 보면 될 것을 어디 남의 집에 방문을 하면 다르게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네, 진료실 진료하고 방문 진료가 단순히 의사가 진료실에 있던 의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차원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 내비게이션이 제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 위치만 보여주고 가는 경로를 안 보여준다면 그 내비게이션이 사실은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종의 진료실 진료가 좀 제가 했던 진료실 진료, 제가 10년 동안 했던 진료실 진료가 약간 그거랑 닮아 있다는 느낌을 저는 왕진 가면서 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진료실 안에 있을 때는 주로 제가 환자분한테 했던 얘기가 뭐뭐 해야 한다였어요. 뭐 혈압 조정하려면 살을 빼야 된다, 술 끊어야 된다, 뭐 싱겁게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환자분들 댁에 가보면 실제 환자분들의 삶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를 보게 돼요. 예.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방문했던 할머니 한 분은 이제 제가 이렇게 진찰을 해보니까 시력이 한쪽은 이제 좀 아예 시력이 이제 손상됐고요. 예. 다른 쪽은 이제 좀 치료를 받으면 수술을 하면 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안과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할머니 이제 그래서 수술을 좀 권했죠. 안과에 가 수술하시라고. 만약 제가 진료실 안에 있는 의사였으면 할머니 안과 수술하세요 하고 진료가 끝났겠죠. 하지만 이제 할머니 사시는 곳을 보는 거잖아요. 왕진을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어르신이 집 밖으로 나오기 힘든 거예요. 일단. 네, 시력이 안 보이고 그리고 거동이 너무 불편하세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도 그 소위 실버카를 끌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호자가 없고 그런 상황인데 이분한테 할머니 안과 가세요, 치료를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완전 뜬구름잡는 소리지. 예,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어떤 걸 하게 되냐면 이 할머니가 그러면 안과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네요. 할머니한테 수술하세요 하고 제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만.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할머니 수술을 알아보게 되는 거죠. 저희 이제 케어 매니저분이 병원에 연락해서 수술을 이제 알아봤는데 또 그게 또 황당했던 게 뭐냐면 그 대학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안과 수술 끝내고 나서
하루 정도를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외래 입원실에서 지켜봐야 되는데 그거를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간병인이 있거나. 근데 할머니는 사실 간병인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형편이. 그러면 또 저희가 이제 간병인을 또 이제 구해봤어요. 저희 다행히 그때 그 할머니가 사시는 그 읍에 계시는 그 사무관 께서 그걸 알아봐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병인도 구하고 그리고 또 할머니가 외래 그러니까 수술 끝나고 나서도 외래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 외래에 갈 차편이 없었어요. 예. 뭐 차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 교통편을 이용할 만한 상황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그래서 모시고 가서 외래를 다녀오고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야 그거는 거의 거죠. 진료가 아니고 거의 돌봄 서비스 수준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생명을 돌보는 그렇죠. 일이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만약에 진료실 안에 있었으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목적지만 이거 수술하셔야 된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끝났을 텐데 그 과정을 제가 왕진을 가게 되니까 어떻게 해서 하시는지 보게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 과정을 가려면 그렇죠. 뭘 해드려야 되는지. 네, 그렇죠. 그 과정을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예. 이거는 정말 이 왕진의 이 방문 진료는 되게 많아져야 되겠는데 정말 아까 그 공공의 역할이 돼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걸 누가 제가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개업에 있는 의사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왕진만 전담으로 하는 의사들을 이제 두는 거죠. 그렇죠. 방문 진료센터 같은 걸 도처에 그렇죠. 이렇게 둬서.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정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시간이 오늘 이제 다 돼서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양 선생님 어떻게 해서 이 왕진 의사의 길로 들어섰고 지금 그런 걸 하고 계신지 이런 게 더 지금 궁금했는데 그 얘기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춘천 왕진 의사 호호 방문진료센터의 양창모 센터장이었습니다.